다음 주제. 아우,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너무 시끄러워. 아니, 어제도 방송하는데 정봉주 최고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난리 나요. 아니, 대화창도 난리 나지만 뭐라고 해야 돼? 방송이 난리가 나. 방송이. 정봉주가 알고리즘인가 봐요. 요즘엔. 정봉주 후보가 핫합니다. 왜냐? 정봉주 후보와 관련돼서 박원석 전 의원이 SBS 라디오에서 폭로를 한 내용이 있어요. 뭐 폭로라고 보기에는 이제 여의도 뒷담화 비스무리하게 해서 SBS 김태현의 정치쇼의 후반부 프로그램, 이제 유튜브 전용 프로그램에서 뒷담화 비슷하게, 뒷담화라기보다는 그냥 여의도의 탑시크릿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정봉주 후보 관련된 이야기를 박원석 의원이 하시는데요. 박원석 전 의원이 뭔가 책임지기 좀 어려운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거를 실제 뭐 정봉주 후보하고 다 이야기가 돼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이 프로그램의 특성상 박원석 전 의원의 어떤 소스가 된 부분, 최근에 이제 정봉주 전 의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당원들도 강하게 당원들에게도 호소했는데 그게 잘 안 된다. 이제 대통령과 싸우는 것만을 좀 봐달라, 전투력만 봐달라고 좀 강조도 하고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이재명 전 대표가 최고위원 후보 선거 개입에 대한 상당한 열이 받아 있다라고 정봉주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머 세상에, 제 계좌로, 저희 드림연구소 계좌로 드림연구소 AKA 박영식 유튜버의 계좌로 후원을 해주신 이땡 성함 이모경님 감사드립니다. 제 그 과거 MBN 시절에 우리 이땡경님 듣고 계시죠? MBN 제가 4년 다녔는데요. 그때 시절에 제 아나운서 동기 이름하고 동일하신 분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설마 그분은 아니죠?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 정봉주 후보에 대한 그 인터뷰를 보면 실제 그 어딨어? 요 내용을 보시면 정봉주 후보가 최근에 뉴시스랑 또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 인터뷰에는 그 내용이 또 안 들어가요.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입장이랄까? 정봉주 후보의 입장을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제가 어떤 커뮤니티에서 이미 어떤 지지자분이 정봉주 후보에게 연락을 먼저 하셨더라고요. 하셔서 실망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답변이 뭘로 돌아왔냐면, 저보다 박원석 전 의원을 더 신뢰하시는 건가요? 라는 그런 답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입장을 제대로 밝혀주시진 않았습니다만, 정봉주 후보의 입장은 그냥 간접적으로 제가 받아들이기엔 억울하다인 것 같아요. 네, 억울하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만 더 소개를 해드리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기자들과 광주 경선 끝나고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들이 지라시 형태, 그러니까 정보지 형태하고 정보 보고는 다릅니다. 네, 정보 보고는 대부분 언론사 풀단이나 혹은 기자 본인이 상부에 보고하기 위해서 드라이하게 일단 백부를 쓰거든요. 텍스트로 막 툭툭툭 써요. 그거를 돌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사실이 아닌데 사실에 약간의 소스를 더해가지고 찌라시나 받은 글 형태로
정보지가 도는 건 우리가 이제 정보지, 찌라시라고 표현하지만 기자들의 정보 보고는 백불에서 식사를 하거나 밥을 먹거나 혹은 정식 브리핑 끝나고 뒤에 백불에서 기자들끼리 막 이제 질문이 여러 개가 들어가잖아요. 취재원한테. 그 질문했을 때 그 답변을 막 기자들이 막 말진이 받아 적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걸 받아 적어서 상부에 보고한 내용이 카톡으로 또 돌기도 해요. 정치부에서는. 많이 도는데 그 내용을 박원석 전 의원이 봤다고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방송에서는 이게 찌라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잘못 봤더라고. 정보지가 아니고 정보 보고 형태로 돌았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뭐야? 약간의 신뢰성이 있는 것처럼 박원석 전 의원도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취재 기자들 사이에서 돌았다. 그리고 그 내용을 자기가 봤다. 보고 나서 걱정돼서 봉주 형한테 전화했다. 이거예요. 예,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게 얘기해도 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첫 번째로 정봉주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냐? 박원석 전 의원한테. 이거는 박원석 전 의원 주장입니다.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다. 두 번째, 나 5명 안에만 들어가면 된다. 세 번째,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인데 최고위원회는 만장일치자다. 두고 봐.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라고 박원석 전 의원이 주장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정보보고 내용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이봐. 내가 정봉주 알고리즘이라고 했죠? 야, 정봉주 얘기하니까 막 동전 막 올라가는 거 봐. 무섭게 오르네. 뭐야 이거. 아 참. 좀 죄송스럽긴 하네. 아무튼 예, 좋습니다. 자, 소위 말하는 정보보고, 왜냐면 나 정봉주 후보 얘기를 안 하고 싶었던 게 자, 이건 저는 어느 누구의 편도 아닌 거 아시죠? 근데 다만 조금 안타깝다. 그러니까 저는 김두관 후보나 정봉주 후보나 조금 안타깝다. 무엇이 안타깝냐? 상황이나 대처 방법이나 이게 저는 어쨌든 뭐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스피치 컨설팅 하러 간다고. 스피치 컨설턴트 박영식으로서 대처 방법이나 메시지의 내용, 메시지를 전하는 온도가 아쉽다. 요거인 거예요.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두 분 다 저는 뭐 강성 팬덤이라고 언론이 분류하고 뭐 개딸이라는 식으로 개딸 민주주의라는 식으로 이제 폄하를 하지만 열성 당원들, 그러니까 열혈히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서 앞장서는 분들이라고 전 좋게 표현할게요. 그분들을 등지고, 즉 유권자를 등지고 이기는 선거는 없어요. 이거는 저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후보들은 적어도 경선 기간, 선거 기간에는 내가 싫어하는 유권자라고 하더라도, 나를 반대하는 유권자라고 하더라도 무한정으로 품을 마음을 가지고 상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연에 가거나 제 유튜브 방송을 합니다. 악플 달아요. 제 강의할 때 졸아요. 강의할 때 스마트폰 막 울려요. 강의할 때 제가 강의하는 거에 토를 달아요.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분들 왜 없겠어? 있을 수 있지. 왜 없어? 물론 강의와 유튜브 방송, 뭐 선거, 이게 상황 자체가 동일선상에서 비교될 수 있는 그런 시츄에이션은 아니지만, 제가 말하고 싶어하는 취지와 목적은 뭐냐면, 악플이 있을 수 있고요.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바와는 상황이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후보인 사람이나 스피커, 화자, 이 게임에 등장한 사람, 플레이어는 결코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매도하는 발언을 하거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내가 니네들 참고 있어, 내가 니네들 언젠가 혼내줄 거야, 이런 식의 뉘앙스조차도 보여주면 안 돼요. 왜? 저 이따 가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강의를 하러 가면은 수십 명의 뉴페이스들을 만나는데, 제가 거기서
아유, 오늘 차가 막혀가지고요. 아우, 정말 진짜 힘들었습니다. 오늘 날씨 너무 덥죠. 아, 덥고 짜증나고 하실 텐데, 아, 지금 식사하고 오셔가지고 막 졸리시죠. 아, 너무 힘들어. 점심시간에 강의하는 거 너무 힘들어. 아, 식곤증 오잖아. 너무 힘들어. 이런 표정으로 하면 되겠어요? 보여지는 게 거의 전부예요. 그런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두관 후보든 정봉주 후보님이든 어, 이 사태를 직면하는 애티튜드는 일단 웃어야 됩니다. 저도 제 강의 때 어떤 당황스러운 상황이 오더라도 일단 웃어야 돼요. 웃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 어떤 지적이어도. 여러분들이 생방 중에 진짜 뭔가 지금 막 들어와 주신 분들 중에 이상한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물론 스패너라는 좋은 제도가 있지만 이분들이 저에게 합리적인 비판을 했을 때 그분들을 밴시키거나 그분들을 제가 생방송 중에서 아니 이 샤벨님 이거 웃기는 사람이네. 에? 이 블루님 웃기는 사람이네. 이거 봄님 이리나님 이거 아주 웃기는 사람들이네. 나가 니네 나가 꺼져 막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합리적인 비판을 했을 때 무조건 웃어야 됩니다. 적어도 방송 끝날 때까지는 적어도 그래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어떤 최고위원 후보로서 당대표 후보로서 또 우리 앞에서 강의를 하는 스피커로서 강사로서 일단 기본 신뢰를 먹고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일단 웃어야 됩니다. 무조건. 태도가 그만큼 중요해요. 애티튜드.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분노를 참지 못하거나 나의 어떤 속마음을 들키면 안 된다는 거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안타깝다라는 게 저는 이제 그 컨설턴트로서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뭐 우리 JASQ님 012님 저는 정봉주를 응원합니다. 하지만 전 김민석도 응원하고요. 심지어 제가 8월 18일에 입중계 한다고 말씀드렸죠. 민주당 전당대회.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도 전 나경원 후보를 응원했어요. 왜? 아니 전당대회는 축제잖아요. 그러니까 즐겨야죠. 어떤 정당의 어떤 지도부가 뽑히든 그 지도부가 국민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지도부일 거 아니에요? 한동훈 지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마찬가지죠. 영향을 끼치는 지대한 자리라면 우리가 웃고 떠들고 즐길 필요가 있죠. 다만 그 사람이 뭔가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하면 우리가 조언도 해줄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조언을 이 후보들이 귀담아 들어주실 필요도 있는 거고요. 비록 우린 당원은 아니지만 공당은 여론의 국민들의 보조금도 들어갑니다. 왜 안 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응원이냐면 비판적 응원이죠. 즉 지금 상황에서는 정봉주 후보께서 입장을 제대로 내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박원석 의원은 본인이 한 말에 대한 해명도 동시에 필요합니다. 나경원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사의 벼랑님 나경원을 응원했다는 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와 나경원 후보의 대립이 개꿀잼이었잖아요. 그럼 누구를 거기에서 응원할 거냐? 아니 그냥 편 들어줘가지고 편파 중계 해준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 삶 자체가 비주류였기 때문에 저는 주로 언더독 되는 효과를 갖고 있는 사람을 응원하는 편입니다. 저 이번에 강선우 응원하고 싶고요. 민형배 응원하고 싶고요. 또 누구 있어? 김병주 응원하고 싶고요. 지금 내리막 타고 있는 이현주 응원하고 싶고요. 한준호, 김민석 이런 사람들은 상승세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정봉주 후보가 지금 사실 솔직한 얘기로 좀 기세 등등하다가 점점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언더독 효과를 보이고 있거나 추세가 상승세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락세로 들어간 사람들을 좀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필이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선거에 개입했다라든지 이재명 전 대표가 선거에 개입했다라든지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주장입니다. 주장을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그게 나쁜 거냐? 요거 얘기해 볼게요. 아니 이재명 전 대표가 선거에 개입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주변의 사람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은 심지어 러닝메이트 제도까지 있는데 내가 당대표가 되면 누구와 함께 지도부를 꾸리고 싶다라고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표명하는 게 첫 번째 잘못된 겁니까? 여기부터 규정하고 가야죠. 여기부터. 저는 모르겠어요. 큰 잘못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잼카 라이브인가? 이재명 대표가 모든 최고위원 후보들을 자신의 차량에서 앉혀놓고 라이브를 했기 때문에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의혹은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특정 후보를 아주 오피셜하게 편을 들었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어렵고, 설령 누구에게 명심이 있다고 한다 한들, 명심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콕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한들 그것이 당내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 당원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했다면 그건 당원들의 선택이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아니 어차피 이 당대표 선거 이재명 대표가 연임할 것 같고 명심에 의해서 총선도 치렀는데 전당대회도 명심으로 움직이는 거 뭐 몰랐어? 뭐 특별한 일이야? 뭐 새삼스럽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었어야 돼요. 초연해지자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 김두관 후보께서도 더민주혁신회의 하나입니다. 뭐 개딸민주주의 잘못됐습니다. 저 김두관, 민주당은 김두관이지 민주당은 특정인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잘못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초연해졌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대목을 좀 짚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자가 해명하면 될 일이다. 근데 해명을 할 때도 웃으면서 좋은 애티튜드로 당원들한테 해명하면 이 문제 크게 어려운 문제 저는 아니라고 봐요. 박원석 의원의 개인적인 주장이다 라고 하면 저는 끝날 문제라고 보는데, 중요한 건 해명이 길어지고 있다. 요게 이제 문제라고 보고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득표율엔 영향이 크다. 그래서 시원하게 좀 해명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 전당대회 문제가 크게 민주당 내에서도 화제가 되고 유튜브의 알고리즘까지 됐다고 한다면 이거는 엄청난 이슈이고, 또 그 이슈 안에는 갈등도 섞여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처럼요. 자, 그래서 저희 대화창에도 누군가를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 누군가를 혐오하고 혐오하지 않고, 호불호도 갈려 있다고 봅니다.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전당대회는 축제입니다. 재밌게 보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누가 어떤 식의 주장을 하든 크게 귀담아 듣지 마세요.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쓰레기 같다고 누가 비판해도 그거 너무 과열되게 반응하지 마세요. 재밌게 보시면 됩니다. 왜? 이미 전당대회 끝나면은요, 당대표 결정되고 최고위원 결정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도부가 되는 거예요. 당내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실현됩니다. 그러면 당원들이 뽑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선출됩니다. 그럼 그 결과를 존중해야 되잖아요? 누가 뽑히든 민주당의 얼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지지하시든 간에, 지지하지 않든 간에 어차피 당원들이 선택할 거고, 여러분들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당대표가 되거나 최고위원이 되더라도 여러분들 그 결과에 승복 안 하실 거예요? 승복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결론 보고 받아들이고 즐기면 되고, 민주당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당원이시면 응원하시면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도 똑같아요. 다만 이 당내 전당대회 과정에서 경선인데 여기에서 서로 생채기 내면서 상흔을 내고 회복할 수 없는 그 칼부림을 해버리면 이 이후에도 마치 국민의힘처럼 그 계파 간의 갈등이 세지고 하나로 뭉쳐서 정부를 견제하지 못하는 일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왜 굳이 해야 되나?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저는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디 가서 또 이런 얘기 했다고 하자. 이제 그게 참 피곤한 일인데, 이런 얘기하면 또 정봉주의 편이 되고, 이런 얘기하면 또 김민석의 편이 되고,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방송에 나가서 이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왜 전임 당대표가 경선에 개입을 하냐, 그리고 뭐 어디 소스를 가져와 가지고 당내 중진과 누가 통화를 했는데 이재명이 이거 개입한 거 맞다는 거예요. 난 거기서 그 방송에서 그랬죠. 그거 아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게 없다 라는 식으로 얘기했더니, 또 정봉주 후보나 이현주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저거 심지어 뭐 아무튼 명반에 막 이런 식이었는데, 또 다른 질문이 들어온 거야. 누가 수석 최고위원이 될 것 같냐고. 나는 그래서 그 시기에는 이대로만 가면 정봉주가 수석이 될지도 모른다. 이러니까 또 아까 나한테 명빠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이 정봉주빠래. 아니, 어느 장단에 맞출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 어느 장단에. 예. 그래요. 여러분들 또 이제 이 의견 가지고 막 이제 그 갑론을박 하시는데, 예. 너무 흥분하실 거 없다는 겁니다. 즐기시면 돼요. 즐기시면. 이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 아니고. 근데 아무튼 저는 어제자 인터뷰 기사가 뉴시스에서 떡하니 나왔길래 요 기사 보고 입장 발표하시나? 라고 봤는데 그 내용은 없는 것 같더라고. 그 내용은 또 없더라고요. 예. 김민석, 한준호 후보가 마케팅을 잘했다고 본다. 이 후보가 그들을 지원하는 듯한 이미지가 퍼졌고,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분도 말을 지금 자제하시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직접 지지한다 이게 아니고, 이 후보가 그들을 지원하는 듯한 이미지가 퍼졌고,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게 성공했다. 역으로 저를 깎아내리는 악마화 작업도 어디선가 이루어졌는데, 이 모든 게 경선 분위기에 영향을 미쳤다.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정봉주는 좀 억울하다, 정봉주는 피해를 받고 있다라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다, 좀 마타도어를 당하는 것 같다, 이제 요런 느낌이라고 보고요. 실제 이번 주 월요일에 제가 만났었는데 뉴스토마토에서 굉장히 좀 피곤하신 것 같더라고, 얼굴이. 예. 이재명 후보가 노골적으로 도와줬다. 구체적인 근거나 흔적이 없으니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했다고 믿기는 어렵다. 다만 일부 후보들이 명심 마케팅을 잘했고 그게 먹혔다. 마케팅을 제대로 못한 나를 탓해야 하지 않겠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 톤 조절하는 것 같아요. 정봉주 후보도 톤을 좀 조절한 것 같고요. 이 이상 확전하지 않게끔 어쨌든 서울 경기까지 투표가 다 마감이 되면 이제 자기의 성적을 받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큰 영향이 없게끔 지금 톤 다운을 했는데, 모르죠. 이제 불안한 당원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해명이 없었다라고 평가하거나, 박원석 전 의원의 말씀에 이제 좀 휩쓸리신 분들 입장에선 정봉주 불가론에 굉장히 어떤 그 주장을 더 확산시키는데 올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존중하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열심히 논쟁하시되 싸우지는 마시고요. 예, 논쟁하시되 싸우지는 마시고 서로 예의 지켜주시면서 말씀하시면 큰 문제 없고요. 다만 제가 요거는 꼭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론조사 내용 갖고 오지 않았지만 여론조사 상으로도 이렇게 흥미가 끌려야, 누구든지 알고리즘이 되어줘야 정당의 컨벤션 효과가 올라갑니다. 예. 여러분들, 만약에 민주당의 최고위원 후보가 천편일률적으로 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천편일률적으로 이재명만 외친 사람이 만약에 최고위원 후보로 다 도배돼 버리면 그게 당 지지도에도 영향을 줄 겁니다. 실제로
지금 가장 큰 고민은 뭐 왜 그게 뭐 왜 나쁘냐,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당원들이 어차피 뽑는 거여서 그 결론은 존중받아 마땅한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전당대회 순회 경선 과정에서 너무 이재명만 외쳤던 최고위원 후보들만 약진한다면 정봉주나 이현주나 이런 후보들이 그 안에서 어떤 투쟁하거나, 뭐 투쟁이라기보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선거전을 펼치는 모습이 두각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일단 보는 시청자들 입장에선 재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랑 뭐 동등하게 비교하는 걸 또 불쾌하실 분도 있겠지만 비교만 해볼게요. 재미있게 싸우거나, 이 토론회 시청률이 말해주는 거거든요. 재미있게 싸우거나 뭔가 화제가 되는 건이라도 없다면 전당대회 하는지 안 하는지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적어도 정봉주라는 알고리즘이 생겨서, 이현주라는 알고리즘이 생겨서, 모르겠어요, 뭐 한준호, 민영배 어떤 알고리즘이라도 생겨서, 관심사라도 생겨서 일반 대중들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컨벤션 효과가 살아날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걸로 오늘 제가 주제를 삼고, 어떤 유튜버가 주제를 삼고, 어떤 방송에서 정봉주를 주제로 삼는 거에 대해서 정봉주 후보께서는 그냥 훈훈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나중에 해명을 똑부러지게 하면 큰 문제가 될 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들 말씀 다 맞아요. 좋아하는 것과 광신도적인 건 정말 다릅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시고, 정봉주란 분은 진짜 편이 없구나, 좀 안쓰럽다,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언더독. 쭈니님, 아무리 쉴드 쳐도 정봉주는 아니지요. 저는 쉴드 친 적 없습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블루님, 해명을 받아줄 큰 이미지가 별로 없어요. 큰 미디어가 별로 없어요. 그것도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또 오해하실 분들이 계시네. 저는 쉴드 친 적이 없습니다. 각자 지지하는 분 투표하다 보면 결과가 있겠죠. 맞아요. 랑님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이시고, 어쨌든 봉주는 입이 방정. 죽어야 산다님, 도움받는 것도 능력이다. 뭐 그것도 맞습니다. 명심 마케팅으로 자신이 도움을 받는다면 그것도 능력일 수 있는 거죠. 체스키 크롬로프님, 지지율이 왜 이렇게 안 나오지? 한마디 한 게 누굴 더 지지한 거인가요? 그렇죠. 그것도 사실은 언론에서 사실상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짜면서 이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한준호에게 명심이 있다, 강선우에게 명심이 있다, 또 누구였어? 김민석에게 명심이 있다. 그리고 또 그 내용을 또 받아가지고 평론가 같은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실제 명심은 김민석한테 있는 것 같다더라 라는 뇌피셜을 흘리면서 이제 물 흐르듯이 쫙 흘러간 거죠. 쫙 유입이 돼버린 거죠. 네. 해피QW님, 그래, 저는 그 정봉주 후보를 털보 아저씨가 지지하는지 몰랐어요. 새날에서도 정봉주 후보를 지지합니까? 근데 새날은 민주당 채널 아니에요, 사실상? 새날에서 정봉주 후보를 지지해요? 전 그거 몰랐어요. 정봉주 후보가 새날에서 레귤러한 방송을 하는 건 알고 있었지, 정봉주 후보를 가령 예를 들어서 새날의 푸른나무 PD가 직접 지지한 건지 난 몰랐는데, 단골 출연자일 뿐이지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또 박진영 선배가 새날 단짝이에요? 그래요? 아이고, 새날도 오해를 많이 받겠네.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 보세요. 제가 박진영 선배가 2번인가 나와달라고 해가지고 정봉주 TV 콜라보 박진영 TV를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정봉주 지지자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새날이 정봉주가 다수 출연했다고 해가지고 새날이 정봉주를 민다, 이건 또 약간 좀 너무 과장되게 보는 것 같고, 털보 아저씨가 정봉주를 지지한다, 응원한다라고 딱 못 박았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치, 나는 털보 아저씨는 모두를 다 지지한다고 생각했는데. 영상도 있어요, 에이킴님. 공민권님. 새날에 단독 코너 있었던 사람이 김민석, 정봉주입니다. 아니, 그러면 새날도 문제될 건 없네. 왜냐면 정봉주만 고정을 한 게 아니라 김민석도 고정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뭐 새날 입장에선 자유로운 거잖아. 봄봄이님. 김어준, 새날, 박시영이 주로 정봉주 후보를 응원하는 채널인가요? 저는 그렇게까지 보진 않아요. 예,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아니, 그러면 이동형 TV는 누구를 지지하는 겁니까? 이동형 TV는 누구를 지지해요? 난 그거 궁금하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러면 이동형 작가님은 누구를 지지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동형 TV는 새날같이 어느 누구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봤었는데, 그렇지 않나요? 모든 후보에게 다 응원하고. 예. 그렇죠? 예. 이동형은 미래 대통령 오창석을 지지하나요? 아니, 창석이는 누구를 지지한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각자 모두 입장이 있겠죠. 예. 맞습니다. 천사와 벼락님. 저도 오늘 사실 정봉주 후보의 연설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어떤 설명을 할 거라고 보고요. 예. 그렇죠. 근데 나 좀 걱정되는 게요. 다음 주제 넘어가면 여러분들 별로 재미없어 하실 것 같은데. 아니, 여러분들이 이 주제에 관심이 또 많으시네. 아니, 나는 사실 어제도 그 보수의 떼창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다른 거 얘기하다가 갑자기 변 대표가 정봉주 얘기를 꺼냈는데 확 뛰는 거예요, 동접자가. 500명 막 뛰더라고. 그래서 막 본인들끼리 싸우는 거야, 또. 그래서 제가 중지하면서 살짝 시간을 좀 끌어봤어요. 그랬더니 막 더 뛰더라고요, 동접자가. 지금도 뭐 이게 좀 진행하는 입장에서 뭐 어쨌든 이 정봉주 알고리즘에 또 여러분들 들어가 계시니까. 예, 와인 마시는 고양이님, 갈라치기 하지 맙시다. 예, 졸기탱님, 사람이 많다, 감사합니다. 다 졸기탱님 덕분입니다. 고양이님 덕분입니다. 8명 다 뽑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초반 예상만 잠깐 또 언급을 해드리면, 저는 이번 최고위원 후보 중에 3명이 가장 핵심이었어요. 정봉주, 이현주, 김병주, 3주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안타깝게도 이 3주가 조직력의 한계도 분명히 있고, 어떤 개파의 김병주 후보는 노선을 잘 잡으신 것 같고요. 다만 이현주 후보의 경우에는 이미 갔다 오신 분이고 아직 체제 정비가 좀 덜 되신 분이고, 정봉주 후보는 초반 상승세가 굉장히 무섭게 올라갔지만 원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전당대회에서는 분명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벽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다만 이 세 후보가 어느 정도 약진하느냐에 따라서 5명의 최고위원 선출권이 바뀌게 될 거다. 근데 지금 진짜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제 예상대로 진짜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다양성이라는 측면을 다 떠나서 그런 거를 그런 애매모호한 단어로 규정하기보다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최고위원들이 뭉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대표이니까 만약에 연임이 된다고 하면, 다만 저는 당내 민주주의라는 것은 내가 친명계든 친노계든 친문계든 뭐든 상관없이 각자의 소신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는 국회도 국회 내부이고 당내도 당내 내부이고, 더 나아가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조차도, 지도부 회의에서조차도 어떠한 특정 사안에 이견이 있다면 내가 아무리 친명계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에게 고언을 할 수 있는 최고위원도 있어야 한다라는 게 저의 소신이고 철학입니다. 이거는 정당은요, 작은 정부입니다. 이제 수권 세력으로서 정당은 작은 정부를 형성하기 이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정당이 나중에
정권 창출을 해서 대통령을 만들면 그 대통령의 청와대, 대통령실에 또 정당 내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지도부와 어떤 보좌진들이 지도자를 도와주는가가 중요하죠. 그러면 그 정당이 발전해서 정부가 되면, 내각이 되면, 만약에 대통령이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대통령이 너무 잘못된 길로 걸어간다고 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자신의 직을 걸고 모가지를 내걸고 대표에게,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이 지경이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은 수권 세력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보다 더 나은 대통령을 선출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지도부가, 새롭게 선출된 지도부에서 지금 시기가 똘똘 뭉쳐서 정부를 견제할 시기이기도 합니다마는, 시작부터 어떠한 소신이나 어떠한 특정인 소수의 목소리를 듣기조차 싫어한다면, 그러니까 수용은 하되 반영은 안 되더라도 수용을 하는 문화, 수용을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전 나중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주변에 고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국민들을 위해서도 좋진 않다. 이제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그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그냥 그래 뭐 정봉주 같은 사람이 있으면 또 어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리고 뭐 이재명 주변에 너무 이재명 하는 사람 말고도,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외부 자문 기구로 뭐 이동영 작가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가끔 전화해가지고 뭐 그런 얘기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지금은 안 돼. 나중에 이제 실제 지도자가 되면 그런 건 어렵겠지만, 4인 간의 통화에서 비유인 것이고요. 제 말은 주변의 공적 기구 내에서라도 이재명 대표에게 이렇게 하는 거는 여론의 반응이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대표님이 그렇게 가시는 길은, 그거에 대해서 소신 있게 얘기해주는 참모 정도는 필요하다.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를 합리화 상식으로 바라보거나 똑같은 잣대로 바라보려면,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할 때 주변에 있는 참모들은 뭐 하는 거냐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가서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이재명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무조건 다 그것이 옳고 맞다, 틀린 게 없다, 무오류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좀 위험한 거죠. 그건 위험한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다듬고 수용하고 반영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게 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제 소신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래서 수권 정당으로서 집권 세력이 되려면 그 정도의 다양성은 가질 필요가 다양성? 내지는 다양성보다는 그냥 다른 목소리도 얘기하게 해주게끔 하는 관용, 나와는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관용. 그래서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예,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았을 수 있겠지만, 친명계에서 집권할 땐 집권하더라도, 강하게 드라이브 걸 땐 드라이브 걸더라도 권력으로 누를 수 있는 게 있고요, 권력으로 누르지 말아야 될 게 있다고 저는 봅니다. 권력으로 누를 수 있을 때는 국민들의 여론과 당심을 받아서 추진할 건 추진하고요, 그 추진하는 방향과 반대되는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가진지 들어는 보고 권력으로 눌러야 되고요. 다수결로 누르면 더 좋고요. 최고위원회의에서 뭐 만장일치 어쩌고 얘기하는데, 아니 뭐 설령 말을 그렇게 했다고 한들 진짜 정말 그렇게 분탕질 치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저는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왜 국민의힘도 한 명이 반대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극소수가 반대하는 정책이나 방향은 존중받지 못해요. 그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세 명이 되고 네 명이 됐을 때 대표가 쫓겨나거나 대표가 추진하고 하는 방향이 반대로 선회하거나 수정을 거치는 거죠.
근데 뭐 정봉주 하나가 민주당 전체를 흔들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김두관 한 명이 전체의 당심을 거스를 수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명심은 곧 당심이라며 그 명심을 거스를 수 있습니까? 저는 못 거스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수의 목소리를 굳이 당을 사랑하시는 열성 당원분들이 그 개인을 돈 없는 공격을 통해서 마타도어까지 하면서 아예 당을 나가라 라고 쫓아내봐야 오히려 민주당의 어떤 건강성만 훼손하는 용도로 보수 언론에 좋은 수단을 줄 뿐이다. 저는 이제 그런 게 안타까울 뿐이죠. 이제 그런 것만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 당원분들이 합리적으로 잘 조율하신다면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민주당은 좀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적어도 우리가 그 당원분들은 그런 제가 저희 잼마을 이런 데도 가서 이제 취재 차원에 봐요. 저는 위드 훈이도 보고 잼마을도 보고 덕후도 들어가 보고 뽐뿌도 가보고 어디야 DC 이재명 겔도 가보고 저기 이동영 그 작가님 팬클럽도 가보고 다 가봐요.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털보 딴지일보도 가보고 다 가본단 말이에요. 가서 보면 싸움의 양상은 비슷한데 그 중간 허리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너무 과열됐다. 우리가 국민의힘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느냐. 저쪽은 진짜 사활을 걸고 싸웠다. 내일이 없는 것처럼 싸웠다. 그래서 흥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싸울 때 싸우더라도 젠틀하게 싸우고 도를 넘지 말자. 우리 나중에 이거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다. 민주당을 그래도 오랜 기간 사랑해왔던 인재들이나 자원을 잃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보면서 그래,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는 어느 당의 당원도 아닌 사람으로서 각 정당의 문화나 이런 기류 분위기를 봤을 때 팬덤이라는 것은 나쁘지 않고 건강한 팬덤은 오히려 좋은 정치 문화와 분위기를 양산한다고 보죠.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자, 이번에 BTS의 아미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건강한 팬덤을 자랑해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BTS의 슈가씨가 음주운전을 했잖아요. 그리고 음주운전이 실토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의혹을 축소시키거나 전동 킥보드가 아니라 전동 스쿠터였는데도 불구하고 실수를 했습니다. 그럼 그 실수를 덮어주고 가는 게 팬덤일까요? 아니면 건강하고 합당한 비판을 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매듭짓고 가야 된다라고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는 게 건강한 팬덤일까요? 이제 그 차이인 겁니다. 저는요, 제가 욕을 먹고 이 유튜브가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팬덤을 건드려 볼 건데요. 지금부터 김호중 팬덤과요, 황영웅이라는 트로트 가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학폭이에요. 김호중은요, 음주운전인데 뺑소니에 가깝죠. 피해를 실제 끼친 걸로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김호중의 애티튜드나 이런 건 다 드러났어요. 그리고 김호중이 문제가 된 게 이번이 처음 아닙니다. 근데 이 팬덤들이 얼마나 건강하지 못하느냐. 김호중과 황영웅 씨가 왜 노래 부르면 안 돼? 자유죠. 부르시면 됩니다. 근데 왜 그 팬덤이 확장되지 않느냐. 그 왜 팬덤이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에게 그리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느냐.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건강한 팬덤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건강하지 못한 팬덤은 문화계든 예술계든 정치계든 어떤 팬덤이든 건강하지 못하면 그 연예인을 망쳐요. 게다가 심지어 우리 모든 문화 곳곳 전반을 다 망칩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정치, 문화, 체육, 예술 다 비판하셔야 됩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사과할 거면 제대로 사과해야 돼요. 매듭 지을 거면 확실하게 매듭 지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이 무대에 등장해서 노래든지 뭐든 정치를 하든 뭐든 하려면 매듭 짓고 가야 됩니다. 그쵸? 그게 없으면 그 팬덤은 악성 팬덤이고 종양 같은 거예요. 없어져야 됩니다. 저는 이 유튜브에 오셔가지고 그래도 네가 뭔데 너 뭐 인생을 잘 살았냐. 아니 메시지를 보잔 말이에요. 김호중이 그럼 잘한 거예요? 황영웅씨가 뭐 잘했습니까? 그럼 그 이후에 어느 정도의 사과를 했습니까? 그 어느 정도로 비판과 비난을 감수하며 어느 정도의 자정기를 거쳤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이번에 BTS라는 아미라는 아주 전 세계 가장 건강한 팬덤 문화를 자랑한다는 그 아미라는 사람들이 슈가씨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보시면 되겠죠. 근데 저는 좀 걱정되는 게 맹목적인 지지는 건강한 팬덤을 양산시킬 수 없어요. 비판적인 지지가 그 팬덤을 굳건하고 건강하게 키우고 자라나게 합니다. 비판적인 지지가 그 해당 예술인이나 정치인 그 대상을 더 건강하고 오랜 기간 그 분야에 활동하게끔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은요, 건강하지 못한 팬덤은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혹은 그들만의 리그가 됩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되면 확장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만 머물죠. 동아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당이 왜 망했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정의당은 왜 망했죠? 그 안에서 골마 터졌죠. 그 안에서 지들끼리만 놀았죠. 지들은 잘했다고 얘기하지만 남들은 다 손가락질했죠. 확장하지 못했죠. 그래서 망한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분야든 어느 사람이든 간에 그 한 분야의 지도자가 되거나 그 한 분야에서 대성하고 싶다면 저는 팬덤이 건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그래요. 저는 이게 제 철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민의힘이든 뭐 어느 누구든 간에 저는 윤석열 팬덤이요, 아주 쓰레기라고 봅니다. 전 아주 개쓰레기라고 봐요.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 개쓰레기 집단이죠. 팬덤 자체가 잘못 형성됐어요. 한동훈 팬덤이요? 거기도 좀 들여다봐야죠. 이재명 팬덤이요? 여러분들이 많이 조언해 주셔야 되겠죠.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형성되어 있는지. 다만 김경수 팬덤, 뭐 모르겠어요. 김두관 팬덤, 어떤 팬덤이든 간에 확장력을 가지려면 그 내부가 건강해야 된다는 건 저의 그냥 원론적인 철학입니다. 거기까지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친일파 팬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제 방송에도 몰려오는 윤석열 팬덤이 있는데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근데 그거를 비판하면 잼바가 되거나 찐바라고 제가 비판을 받습니다. 상관없어요. 날파리 같은 존재들이니까. 다만 대통령은 그 업무의 범위가 너무 광의하기 때문에 뭘 하나 잘못해도 대통령 탓인 겁니다. 근데 그걸 뭘 더 말하겠어요.